우리는 열흘 동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1년 반, 2년을 떨어진 종목이 열흘 전 저점을 안기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상승 종목의 고점은 지나봐야 알고 하락 종목의 저점 역시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야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간의 기준이 있고 상승 퍼센트의 기준이 있는데, 기간으로 저는 일단 한 달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 기간은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정말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바닥을 찍은 지 한 두 달이 지나고 바닥 대비 한 25% 정도 상승했을 때 바닥 좀 지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정준 세무사입니다. 몇 년 전에 몇 번 나왔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은 팁 드릴 테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혼란스러운데요. 트럼프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트럼프 속내는 트럼프가 아직은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건대 사실 우리는 트럼프의 속내도 중요하지만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여태까지 미쳐왔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크게 미쳐왔습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 25% 지금 90일 유예를 하긴 했지만, 유예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처음에 기본관세 10% 때리고 상호관세 나라별, 우리나라는 25%였죠. 90일 유예 말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발표했을 때만 해도 미국 증시도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우리 증시도 사실 3일, 4일 연속으로 빠졌었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고요. 그 한 3, 4일의 하락률이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만 봐도 역대 세 번째 정도,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다 알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 코로나 때, 그리고 하나 더 친다면은 밀레니엄 파동 2000년 때, 요 정도가 굉장히 큰 하락이었는데요. 거기에 버금가는 하락이 트럼프 입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어찌 보면은 우리들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러이러한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5가지, 10가지, 20가지의 이유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역시 5가지, 10가지 이유로 떨어지는데요. 최근의 주식시장의 흐름은 트럼프의 입,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오른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주의 깊게 또 지켜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90일 유예가 나온 지금 상황에서는 또 안정을 찾았니? 맞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고요. 왜냐하면 90일 유예 발표 전까지는 변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굉장히 확대되었던 상태고요. 우리나라 지수만 보더라도 위아래 꼬리가 거의 10% 이상, 5%가 빠지다가 5%가 오르기도 하고, 근데 최근 한 2, 3일 정도는 하루의 진폭이 한 1, 2%로 굉장히 얇아졌거든요. 한번 우리 거래소 차트를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가 이제 트럼프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했던 시기인데, 바로 3월 말이었죠. 3월 28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마이너스 1.89% 빠졌고요. 그 다음 날은 월요일이었는데 3%가 빠졌습니다. 3% 빠진 다음 날은 1.6%가 오르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2%, 3%씩 빠지다가 결정적으로 야 이제 상호관세까지 매길 거야 했을 때 4월 7일 날 우리나라 증시 5% 빠졌고요. 그 다음 날도 시초가가 높게 나왔었는데 결국은 다 밀리고 보합권 마감. 그 다음 날은 이제 최저점이었는데요. 4월 9일 수요일 날 1.74%가 빠졌던 이날이 최근 단기의 저점이었는데요. 이 저점을 찍고 지금 4일 동안 올랐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유고요. 특히 어제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이틀 동안은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지수 변동성이 클 때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지수 변동성이 적다라는 얘기는 오를 때 조금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조금 올라요. 어느 게 더 좋냐? 변동성이 적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서 그동안 단기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트럼프가 처음에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과를 한다고 하고, 특히나 너네 보복하면 큰일 나라는 걸 중국에 대해서 보여주었죠. 근데 지금은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일단 협상을 다시 할게. 아까 이제 최초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린다면, 속셈은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8년 전에는 미국이 중국만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은 딱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8년 전에는 중국만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경제만 견제를 하려고 했다면 이 8년 후 요번에 재선에서는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나라들과 관세 전쟁을 전면전을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국 이기주의로 당선이 된 트럼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한테도 뭔가 이익을 얻게 하려는 협상 전략 플러스 8년 전보다 더 심하게 중국을 공격하려는 속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속셈은 결국은 예측일 뿐이고요. 여태까지 현상으로는 트럼프가 관세를 강화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졌었고 유예시킬게 하면은 시장이 좀 좋아지고, 그래서 트럼프 입을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철회되거나 또는 완화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것 자체가 물건값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 물에도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세무사입니다. 여기 나오시는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세금의 효과를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이 물건값에 만약에 부가세를 20%로 높인다. 그러면 모든 물건값이 10%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을까요? 줄일까요? 당연히 줄입니다. 왜? 우리 소비의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물건값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소비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못 산다는 얘기는 생산을 하는 입장에서도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죠. 생산도 줄이고 소비도 줄이고, 그게 바로 경기 침체죠. 경기 침체는 결국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GDP죠. 국내 총생산, GDP가 낮아지는 거를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요. 그 GDP가 바로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생산도 안 해.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게 경기 침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침체됨과 동시에 물가가 지금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보통은 물가도 낮아지거든요.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관세 정책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최악으로 치닫는다면 그냥 경기 침체가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일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왜? 관세로서 물가가 올라가고 근데 경기는 침체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계속 이렇게 강공으로 가면은 세계 경제는 당연히 침체될 확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마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좀 완화시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증시 하락 중 주목하면 좋을 만한 미국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기준 또는 미국 기준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하락할 때는 사실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기 방어주. 경기 방어주는 어떤 개념이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꼭 사야 되는 필수품들이죠. 필수품.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 경기일 때 생필품 또는 경기 방어주들을 사는 것보다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어 했던 종목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네. 이 종목들이 다시 언제 반등을 할까? 라고 기다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이 시점에 그동안 우리가 사고 싶어 했던, 그러나 추세가 꺾이지 않아서 사지 못했던 그런 빅테크 종목들에 투자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경기 방어주들은 사실은 떨어질 때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함, 특히 포트폴리오 운영상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들 있죠.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은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지수보다 더 빠지면 안 돼요. 펀드 매니저들의 펀드 운영 목표가 패시브적인 전략을 쓸 때는 딱 지수만큼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근데 액티브적인 전략을 쓸 때는 지수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락할 때
액티브적인 전략을 쓰다가 지수보다 훨씬 더 빠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방어주도 좀 섞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지만 저와 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경기 방어주를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는 별로 없어 보여요. 덜 빠지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미래의 기대 수익을 위한다면 생각보다 많이 빠져 있는 빅테크의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탄핵 결정이 국내 주식시장의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시장에서 여러 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경제 유튜버란 말이죠. 이 신사임당도 재테크 채널이고 그래서 저는 경제 유튜버로서 나온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탄핵의 인용, 대통령의 파면이 주식시장의 호재냐 악재냐를 어찌 보면은 정치적으로 듣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팩트로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작년 최저점이 언제였냐면 12월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나 거래소 지수를 본다면 거래소 작년 최저점이 12월 9일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코스닥의 작년 12월 9일 최저점은 이번 4월 달에 트럼프 관세 정책의 급락에서도 저기를 깨지 않았던 굉장한 급락이었거든요. 하루에 5%가 빠졌습니다. 12월 9일 날. 그럼 12월 9일 날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증시 안 빠졌었고 글로벌 증시 안 빠졌어요. 근데 12월 9일 날 우리나라만 5%가 빠졌거든요. 하루에. 그 전주 토요일 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헌재의 탄핵 심판을 가고자 하는 의결을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그날. 그날 부결이 돼서 월요일 날 5%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날의 급락만 봐도 대통령이 파면되는 게 시장에선 좀 호재였고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는 게 악재였나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파면이 되고서 주식시장은 한 2월, 3월까지 글로벌 대비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9일 이후부터 이번 급락이 나오기 전까지 글로벌 대비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였어요. 우리나라가. 유럽과 비슷하게. 미국보다 일본보다 대만보다 중국보다 많이 올랐고요. 우리나라보다 더 강했던 나라는 유럽의 한두 나라 그리고 홍콩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했던 요인은 작년에 많이 빠졌던 게 첫 번째였고요. 다른 나라보다 작년에 많이 빠졌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파면 때문에 그 재료 때문에 12월 9일까지 많이 빠졌는데 그 이후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안정을 좀 찾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냐에 대한 설명이지 대통령 파면이 우리나라에 더 역사적으로 뭐 좋은 것이다 아니다 라는 정치적 견해를 밝힌 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현재 지표나 차트를 보았을 때 국내 증시가 저평가인 상태인 건가요? 어느 나라의 증시가 저평가되었냐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의 변동이 꽤 크기 때문에 어떤 환율 상태이냐 또는 국내의 약간 정치적 불안 또는 남북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우리 국내의 문제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가 별도로 다른 나라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작년의 경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1년 동안 미국 대비, 일본 대비, 글로벌 어느 나라 대비 우리나라의 지수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사실 작년에 평균값으로 한 10%에서 25%까지 1년 동안 상승을 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래소 코스닥 모두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럼 그 갭이 한 3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다른 나라들보다 30% 떨어질 만한 나라야.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어. 라고 판단을 한다면 좁혀지지 않겠죠, 그 갭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9일을 기점으로 좁혀지고 있고요. 그 얘기는 작년에 너무 과했나? 과한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판단하건대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마도 하반기에 금투세 있죠. 금투세의 폐지 결정이 좀 늦게 났던 거. 그것과 12월 달에 정치 불안,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으로 이어지는 정치 불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하락을 좀 더 부채질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은 경제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불안 또는 금투세의 불안 때문에 급락을 했다면 회복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은 금투세는 폐지되었고, 대통령 파면은
또 다른 새로운 대통령 선거로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 두 가지 이유로 떨어졌던 건 회복이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해요.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해? 야, 그러면 대통령 바뀌면 우리나라 무조건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도 글로벌 증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가 관세 그렇게 때린다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고, 두 번째도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어질 금리 인하가 언제쯤 어떻게 시행이 될지.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우리나라의 환율, 네 번째가 저는 대통령 선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나 더 말한다면 뭐 북한과의 관계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 1순위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2차 전지 업종은 바닥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분들은 야, 그래도 좀 바닥 찍고 좀 올라간 거 아니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바닥 찍고 좀 올라갔잖아요. 그 조금 올라간 게 과연 올라가기 직전의 그 저점이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진바닥, 가바닥 이런 표현도 쓰는데, 진바닥이 진짜 바닥, 가짜가 가짜 바닥이에요. 그럼 가짜 바닥을 진짜 바닥으로 오해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진짜 바닥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중에 다 들어봤겠지만 1층 밑에 지하실이 있고 지하 1층, 2층, 3층 다 내려가서 이제 진짜 지하다. 그 밑에 땅굴이 있고요. 땅굴 밑에 지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2차 전지는 거의 뭐 지옥까지 온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시총이 컸고 이미지가 강했던 종목이 에코프로라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시총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상승 폭도 가장 컸기 때문에. 그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 최고점이 어디였냐면 2023년 7월이었어요. 금액은 주가는 58만 원 정도. 그러면은 저점은 어디였냐면 그 2023년 7월부터 2025년이니까요. 거의 1년 반, 2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거든요. 1년 반, 2년 동안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시점에도 저점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저점은 진 바닥이 아니었고요. 무조건 가바닥이었고 전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어요. 언제까지? 2025년 4월 2일까지도 저점을 갱신했네요. 그러면은 오늘이 4월 녹화일 기준으로 4월 15일이죠. 그럼 이제 열흘 됐어요. 이제 열흘. 우리는 열흘 동안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1년 반, 2년을 떨어진 종목이 열흘 전 저점을 안 깨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상승 종목의 고점은 지나봐야 알고 하락 종목의 저점 역시 지나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야의 문제인데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기간의 기준이 있고 상승 퍼센트의 기준이 있는데, 기간으로 저는 일단 한 달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요. 최하 한 달에서 그 기간은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의 지금 87,000원의 저점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을 안 깼다. 그러면 이 87,000원이 바닥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되기 전에 다시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또 새로운 바닥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기간이 길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은 상승률이 높아져야 돼요. 87,000원에서 10% 상승보다 20% 상승, 30% 상승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바닥을 찍었다라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30%나 오른 다음에 사라고? 그럼 너무 손해잖아. 에코프로 BM이 지금 고점 대비 한 8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58만 원 대비 87,000원이면 그 6분의 1, 7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럼 이거 종목을 보고도 공포를 못 느끼신다면 금양을 보시면 좀 더 공포가 느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점은 19만 4천 원이었어요. 19만 4천 원에서 얼마까지? 만 원까지 떨어지고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9만 4천 원에서 만 원까지 떨어지는 20분의 1 토막이 나는 그 기간 동안 이게 바닥이야, 이게 바닥이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다 가바닥이었고요. 진바닥은 이제 만 원에서 진바닥이 나온 것도 아니고 거래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예를 드는 종목들이 금양처럼 다 거래 정지가 된다, 계속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든 종목 이름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도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도 만약에 하락 추세를 접어든다면 바닥은 지나야 할 수 있고
그 바닥이 지나야 한다라는 뜻의 의미는 기간이 좀 더 오래 지날수록, 그리고 그 바닥 대비 상승폭이 좀 커질수록, 근데 정말 안전하게 가고 싶으시면 바닥을 찍은 지 한 2달이 지나고 바닥 대비 한 25% 정도 상승했을 때 '바닥 좀 지났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2차 전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주들도 사실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참 변덕스러운 움직임이 나왔죠. 자동차에서 사실 뭐 제일 대표적인 건 시총, 아까 제가 에코프로 BM을 보여드린 것도 그 종목이 나쁘고 싫어서가 아니라 코스닥 시총 1위까지 올라갔었던 2차 전지 대명사인 종목이었기 때문이고,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사실 뭐 현대차를 보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현대차의 종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관세 정책 나오기 직전에 올라간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올라갔던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현대차에서 트럼프 앞에서 막 기자회견을 했었죠. "우리 여기에다가 얼마 투자할 거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니까 일단은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관세가 다 괜찮아지겠지?" 라고 했는데 그날부터 빠져서 계속 빠졌어요. 왜? 그런 예외 사항을 안 뒀기 때문이에요. 예외 없어. 근데 계속 급락을 했어요. 근데 오늘 다시 현대차 그룹주가 또 올랐거든요. 근데 그 오른 내용이 현대차가 뭐 장사를 잘해서, 또는 열흘 전에 떨어진 이유가 장사를 못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현대차에서 "미국 법인 투자할 거야 우리." 그러니까 오르고, 근데 또 트럼프는 "야 그렇게 해도 우리 관세 더 많이 안 깎아 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떨어지고, 근데 또 "자동차는 좀 빼 줄까?" 그러니까 오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예측이 불가능해요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고, 트럼프가 90일 동안 폭력적 관세를 어떻게 매길지. 사실 반도체도 사실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반도체를 어떻게 할지 아직 뭐 결정나지 않았어요. 계속 말이 바뀌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업종들은 최근에 가장 추세가 좋았던 방산주나 조선주는 미국에서 좀 필요한 업종들이니까. 미국에서 필요한 업종들인 방산주, 특히 조선주, 이런 애들은 관세 전쟁의 악재로 효과를 받았을 때도 잘 차트가 버텼던 이유가, 지금 현재 시장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악재가 되는 건데 그 말 한마디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지금 자동차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반도체 업종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트럼프가 아니고선 알 수 없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 캐즘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지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올랐던, 아까 보여드렸던 2023년 7월까지 올랐던 데에는 사실 가장 큰 재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뭐 현대차가, SK하이닉스가 영업을 잘못하고 경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지금 2023년 여름 대비 지금 1년 반, 2년 동안 5분의 1, 10분의 1 토막이 난 게 그때보다 지금 경영을 5분의 1, 10분의 1 못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는지가 중요한데, 오른 이유는 저거예요. 미국의 IRA법 때문이거든요. IRA법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전 정권, 트럼프의 전 정권인 바이든 정권 때 기후 협약 이런 걸 사실 미국 주도적으로 할 때 그런 환경 문제를 위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그리고 태양광 에너지 관련 보조금 지급, 이런 제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좀 환경을 보호하는 업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가장 포인트가 됐던 게 태양광 같은,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강했던 게 2차 전지 배터리였는데 미국에서 보조금을 엄청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도 끝없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정확히 떨어지기 시작하고 저 때가 너무 고평가가 됐어라고 되었던 것들의 가장 큰 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연임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되고 당선할 확률이 높아지고, 나는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IRA법 다 없앨 거야. 그게 가장 컸던 겁니다. 그게 가장 컸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전기차가 한참 잘 나갈 때만 해도 유럽, 미국, 우리나라 각국들이 뭐 2030년까지, 2035년까지, 2040년까지 100% 전기차로 전환, 이런 법안들을 많이 발의했었거든요.
그런 법안들을 발의시켜서 심지어 통과시킨 나라들도 있고. 그런데 점점 그 법안들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야, 전기차로 다 바꾸긴 쉽지 않은데, 바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전기차가 다는 아닌데, 뭐 이런 결정들이 나오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35년, 40년까지 뭐 전기차 100% 전환은 사실 물 건너갔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IRA 보조금이 폐지가 되고 각 나라들의 전기차에 대한 우대 정책들, 보조금 정책들이 굉장히 완화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최초의 전기차 보조금 시대보다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의 정책들, 그리고 특히 미국의 IRA 정책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 전기차 관련주들이 빠지고 있는 거라서 그것들이 반대급부로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된다면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하락률이 컸던 종목들이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잘 나가다가 움직임이 좋지 않게 됐었고, 그리고 또 IT 관련주들이죠. IT 관련주들.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결국은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주들, 이런 기술주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내년에는 보조금 폐지 정책, 이런 것들이 약간씩 수정이 된다면 뭐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문제고요. 단기적인 문제고, 결국은 그 산업의 성장성, 산업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랬을 때는 로봇 산업 이런 쪽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AI,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엔비디아가 AI 때문에 오른 거고, 우리나라의 전력기기 업체들 있잖아요. HD 현대일렉이랄지 LS 일렉 이런 종목들도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오른 거고, 그 전력들을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서 나스닥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의 급락이 AI 관련 또는 빅테크 관련주들이 급락을 부채질했다면, 결국은 트럼프가 결자해지의 모습으로 어떤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일으키게 했을 때 원래 잘 가던 종목들은,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하락기에서 결국은 방어주적인 성격에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 원래 잘 가는데 많이 떨어진 애들이 뭐야?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상화된다면 비정상이 정상화라는 얘기니까, 그럼 비정상적인 상황 이전엔 뭐가 좋았는데, 결국은 성장 산업들, AI를 중심으로 한 성장 산업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들, 이런 쪽이라서 저는 그쪽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